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다 싶었는데요, 어젠 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죠. 이번 주에는 연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2차 장마, 2차 우기, 가을 장마, 이렇게 불려지는 꽤 많이 또 길게 내릴 비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변수가 많긴 하지만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한여름 장마전선처럼 또 한 번 비구름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지난해 강남역 침수 시기가 바로 이 2차 우기, 2차 장마로 불리던 때였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 피해가 커서 2차 장마 소식 때 또 큰 피해가 생길까 하고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편차도 크고 비의 강도와 경로에 대한 예상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요, 역시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 비와 함께 열대야 더위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처서에 들어서지만요, 처서가 지나도 당분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불쾌지수까지 높다고 하니까요. 느긋한 마음으로 서로 더 배려하면서 남은 더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운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지구촌 곳곳이 산불과 홍수,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서 쌀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쌀 외에 이 채소에, 쌀 아닙니다, 쌀 이외의 이 채소에 40% 수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채소는 많은 요리에 사용하는 맵고 단맛이 나는 식재료고요. 특히 중국집에서 많이 쓰이죠. 껍질을 까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풋귤의 출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유통 시기를 맞은 풋귤의 장점과 효과적인 활용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풋귤, 이 얘기만 해도 입에 침이 막고 있는데요. 풋귤이 정확히 뭔가요? 건강에 엄청 좋다고요. 네,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농약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시사가 정한 날짜에만 출하되는 노주 감귤입니다. 네.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출하되는 덜 익은 감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익은 감귤보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구연산이 2배 이상 높고 염증 완화와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좋네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나요? 네, 풋귤은 보통 청을 만들어 음료로 마시거나 즙을 짠 후에 주스나 소스로 활용하기도 하고 기능성 성분이 우러나게끔 차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 침출차의 경우 찻잎을 넣으면 기능성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른 풋귤 껍질과 찻잎을 1:2 비율로 섞어서 침출차로 만든 결과 풋귤의 플라보노이드 중에 항산화, 염증 완화, 심혈관 개선,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가 보고된 헤스피리딘과
나리루틴 성분이 각각 3.5배, 1.3배 더 우러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붓귤 차 드시고 남은 더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은 가을이 왔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처서인데요.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처서는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네. 처서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날들도 전국이 구름이 많고 지역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어 항상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1도에서 26도, 낮에는 27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지역별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린 경우가 많은데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조생종 변화 일찍 심어서 이삭 폐기가 완료된 후에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에 있는 벼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물을 2 내지 3cm 깊이로 얕게 대주시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대주는 방식으로 물걸러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지성 소나기 등 비가 자주 내려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잎지무늬 마른 병이나 흰잎 마른 병, 이삭 마른 병 등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벼 포장을 잘 관찰하셔서 병해충 발생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약세를 살펴줘서 네.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시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콩 재배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작업 어떤 게 있나요? 네, 콩은 영양분이 잎에서 종자로 이동해서 알곡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알곡이 크는 시기에는 물이 부족할 경우에 콩알의 무게와 크기가 감소를 하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콩 포장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논에 심은 콩의 경우에는 소나기 등 비가 자주 올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웃자라서 잎이 무성한 콩의 같은 경우는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순지르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린재류가 보일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오전이나 해질 무렵에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네, 콩 재배 농가는 할 일이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무, 배추 등 노지 채소 재배 농가에서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8월 중하순에 파종을 해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김장용으로 수확하는 가을 배추는 재배 지역의 작형 등을 고려해서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아주 심기 20 내지 30일 전에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 작업은 본잎이 셋 내지 4매 정도 나왔을 때 육묘상 깊이만큼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월동 재배하는 배추의 경우에는 가을 재배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 경우에는 보통 9월 상순까지 파종을 하는데요. 싹이 올라온 무는 소금 작업을 해줘야 하지만 재배 면적이 많거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잎이 4매 내지 5매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한 포기를 남기고 솎아주시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사과의 작황이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과 과원을 위한 관리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껍질에 착색이 잘 되어야 좋습니다. 사과의 껍질색은 적색, 황색, 녹색의 균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착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안토시아닌의 생성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좋습니다. 웃자랑 가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반사 필름 피복, 봉지 벗기기, 잎 따주기, 과실 돌리기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잎 따주기를 할 때는 과일에 닿는 잎과 그 주변 잎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전체 잎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기에 접어들게 되면 관수보다는 배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수확하기 20 내지 30일 전에는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착색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0일에서 30일 전에는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는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27도에서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될 경우에 가축의 체온이 상승하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료 먹는 양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축의 증체량도 떨어지게 되고 번식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심하면 가축이 죽기도 하는데요. 네.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 수 있도록 송풍팬이나 운동장 그늘막, 안개분무 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돼지에서 기른 장기를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된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뉴스에서 접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근데 가능할지 굉장히 의심이 드는데 이거 정말 개발이 된 건가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는 좀 생소한 얘기일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더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이런 기술이 등장이 된 건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가장 최근 얘기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일단 이제 정상적인 환자는 아니시고 뇌사로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분께 돼지 콩팥을 이식을 해서 정말로 이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콩팥이 했더니 지금까지 32일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돼지 신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돼지 콩팥을 이식하는 시도 중에는 제일 긴 건데요. 이게 그러면 30일이나 어떻게 그런 게 되네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돼지 장기를 이식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22년 얘기인데요. 작년 초에 그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게 문제가 많은데 그때 환자분이 이제 의식도 멀쩡히 있고 살아있는 환자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돼지 심장을 이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요? 네.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그때 한 2달 정도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게 심장이 원래 안 좋아서 이식받아가지고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돼지 심장을 이식해서 하필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건지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사람 몸에서 2달까지는 충분히 돼지 심장이 버티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다고 꼭 이렇게 고난이도 이식까지 하는 건 아니고 돼지의 생체 조직을 우리 몸에 이식하는 사례는 좀 널리 사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상을 좀 심하게 입은 환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피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다른 피부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엉덩이 피부 좀 떼가지고 붙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신 화상이다 이러면은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돼지 피부를 이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 이거 이렇게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지금 같은 고난이도 이식까지도 좀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약사님 보통 우리가 순대랑 같이 먹는 그 일반적인 돼지 염통이나 콩팥 이런 부위들도 사람한테 이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돼지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이런 돼지고기 그런 식품용 돼지 장기는 사람한테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유를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돼지가 우리랑은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돼지의 장기를 우리 몸에 이식을 하면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거 사람 장기가 아닌데? 같은 사람끼리도 이렇게 장기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그걸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왜 집에 낯선 손님 오면 되게 막 계속 짖고 막 어떤 경우는 막 물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면역계가 손님인데 우리가 초대한 손님인데도 굳이 막 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식한 장기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장기 기능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은 거면은 그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다른 장기를 이식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시면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장기 이식을 받았다가. 네. 이런 걸 의학적으로는 이제 장기 이식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가 그러면 돼지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돼지 특유의 우리 면역계가 봤을 때 얘 돼지 장기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그런 걸 다 없앤 특수한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은 또 당연히 특허가 다 걸려 있겠죠. 그래서 뭐 어디 새끼 돼지를 받아온다고 우리가 맘대로 기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특수하게 처리된 그런 돼지를 길러야 되고 이런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는 특수한 돼지 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주사기를 포장된 낱개로 포장된 그런 데서 다 꺼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직접 집어넣는 건데 그게 균이 들어 그러면 안 되니까. 위험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시장에서 파는 돼지 장기 이거 밖에 놔뒀던 거 이것도 금방 상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상한다는 말 자체가 그 바깥에 균이 있다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 몸에 이식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이제 이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이건 돼지 피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무균 시설에서 돼지를 길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개들은 그런 유해한 균이 없는 환경, 무균실 같은 데서 평생을 살아야지 얘네 장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설이 좀 여러모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이식 거부 반응 일단 이게 좀 위험한 거고 이게 해결이 돼도 무균 환경 이것도 필요하다.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무균 사육 시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관련 기업이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경제방송이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는데. 이름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럼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또 딱 한 회사가 그거를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병원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영세하고 조금 더 초기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노력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꼭 비슷한 류의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 그거 미국에서 잘하면 그냥 미국에서 하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 백신이 그랬는데. 네 맞죠. 딱 그런 식의 반응들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약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삼겹살 먹어도 냉동 수입 삼겹살보다는 이제 그냥 잠깐만요. 네. 국내에서 그냥 바로 네. 생삼겹살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근데 사람 장기면 얼마나 더 신선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 비행기로 공수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국내 시설에서 기른 무균돼지에서 수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장기나 연골 같은 생체 조직들은 우리가 극저온에서는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자원을 꽤 오래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겹살 냉동으로 몇 년씩 보관하면 좀 사실 상하잖아요. 근데 초저온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오는 생물 자원들은 이게 오래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좀 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그 우리가 사람 몸에 돼지 장기를 이식해야 할 정도로 이식용 장기가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년에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가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4만 명, 예. 근데 이게 숫자가 좀 4만 5만 명 어느 정도 되지 생각하실 건데 이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막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서 지쳐서 이제 질병이 너무 나빠져서 사망하는 분들이 한 연 2,500명 정도가 되세요. 근데 이러면 이제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기다리면 장기를 받을 수 있냐 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장기기증원 이쪽에서 통계를 내시는데 한 4년 9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친인척이나 아니면 정말 특수한 친분 관계에 있는 뭐 그런 분들한테 직접 기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너무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좀 안타깝게도 뭐 가끔 공중화장실 이런 데 보면 장기 네. 뭐 이렇게 이런 네. 광고를 보고 속아서 입금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시고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게 더 심한 게 장기 이식 대기자가 신장 하나, 콩팥 하나만 하다가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1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아 신장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쉽게. 근데 네. 미국에서는 곧 잘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잠재적인 환자군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가 돼지 장기라도 어떻게 한번 키워가지고 해보자. 사람 간의 이런 이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한 건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장기를 이식을 사람 간에 장기 이식을 한 게 1980년대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쯤 해보니까 오래됐네요. 예. 네. 아 이거 기술적으로 되니까 이제 그럼 다른 종이랑도 어떻게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부족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또 고령화 같은 걸로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인체가 나이를 먹으면 노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모든 조직들이 다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진다 이런 것도 노화의 전반적인 증상인데 이게 과연 피부만 그렇게 되느냐? 이제 비슷하게 모든 장이나 장기 같은 데도 그래서 막 나중에 나이 들면은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뷔페 막 몇 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그쵸, 예. 뷔페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장기 의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노화 때문에만 그러냐? 그럼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어떤 질병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간이식이에요. 그러니까 간이식으로 뭐 비형 간염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론 장기 이식에서 좀 불이익을 주긴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간 이식에서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아니 그래도 사실 어쩌겠어요. 사람이 아파서 살려야 되니까 좀 윤리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것보다 좀 더 안 좋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 관리가 안 돼서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게 관리가 안 되면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신기합니다.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장기 이식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변화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혹시?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장기 이식 수요는 이제 질병 관리, 당뇨병이나 이런 걸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우리가 콩팥이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콩팥이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 건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거름망이 찢어지는 것처럼 되고 이제 혈당이 너무 높으면 너무 끈적끈적한 혈액이 가니까 또 거름망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는 공급입니다.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 동의율이 되게 낮거든요. 문화적인 이유로. 그런데 물론 어느 게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냥 내가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후 장기 기증을 좀 동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런 환자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후 장기 기증 서약 알겠습니다.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장기 이식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이게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 이슈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배우와 작가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할리우드에서는 이 인공지능 관련 때문에 왜 시위를 하는지 이것부터 네.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OTT 서비스인 이 넷플릭스가 인공지능 관련 제품 관리자를 고액 연봉으로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올렸어요. 근데 이걸 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나 작가나 이런 노동조합이 거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일을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일을 못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러지? 왜? 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AI 제품 관리자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연봉 자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얼마요? 90만 달러, 약 11억 정도의 연봉을 주고서 이제 데려오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하니까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한마디로 AI 실무자들이 관련 모델을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지? 라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맞춤형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 추천을 잘하겠다. 한마디로. 근데 이 추천 팔 건 알고리즘을 아니잖아요. 잘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걸 대체 왜 그런 거지? 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이제 OTT 서비스들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AI에 관련된 이제 6개 뭐 일자리를 공고를 올렸는데 이 때문에 사실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됐대요. 예? 한마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네.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업무가 적거나 이제 없어지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이 관리자가 더 중요한 거죠. 수많은 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이제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 제일 위에서 AI를 다룰 사람만 있으면 돼. 라는 부분으로 약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기계들이 하고 네, 맞아요. 위에 관리자 한 명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수천 명 다 자르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연봉이 약 1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1년에 35명의 배우와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의료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라고 해요. 35명의 배우. 네. 그리고 그렇다 그 보니까 가족들까지.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AI 때문에 우리가 약간 힘들어진다. 배우들이. 네, 배우들이 힘들어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고요. 이런 위기를 감지한 이제 할리우드 이제 탑스타까지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같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근데 네. 저는 그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네.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초상권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건데 기술로 막 그렇게. 그 얘기도 준비를 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이 네. 배우나 작가를 대체할 위험이 아주 높다. 맞아요. 이 상황인 거죠? 네. 그 딥페이크 제가 이 부분에 네. 간단히 좀 네.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까 좀 전에 뭐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AI 관련이었는데 왜 배우나 작가까지 이렇게 날리는가라고 하면은 이 AI 때문에 대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상황이 불안감이 들죠. 네. 불안감이 아니라 네. 상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이런 스튜디오들이 빠르게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본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가장 많이 얘기했던 챗 GPT가 실제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작가님들의 일들도 많이 줄고 있는 거고 배우들 같은 경우도 얼굴과 목소리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나 배우들은 AI 기술로 인해서 진짜 일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자신의 얼굴이나 이런 목소리 AI가 무단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이미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마블 스튜디오 이제 완다비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죠. 네. 거기서 이제 수십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이 촬영 현장에서 얼굴하고 신체를 전부 다 3D 스캐닝을 다 떴다고 해요. 그 소리는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컴퓨터로. 네. 근데 이 엑스트라뿐만 아니라 사실 배우들도 전부 다 할리우드 배우들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보세요, 저쪽을 보세요, 뭐 놀란 표정 지어보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전부 다 뽑는 거죠. 근데 뽑는데 15분 만에 그 사람에 대한 디지털 복제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15분이요?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루 일당을 주고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영원히 후에도 내 계속 거. 쓸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배우들이 이걸 사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후폭풍이 약간 무섭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 그래서 현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가라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다 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 한 번 촬영했지만은 앞으로 나올 다른 마블 영화에서도 또 세상에. 출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실어증으로 이제 은퇴했던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네, 들었어요. AI로 이제 합성한 광고가 배우 측하고 합의 없이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애매한 거예요. 언젠간 이제 사인을 했었겠죠, 사실. 네, 사인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된 이 딥페이크가 많이 앞으로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무섭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제 네. 딥페이크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네. 이거 너무 똑같던데요. 맞아요. 일단은 네. 뭐 정치 쪽으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지난 4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내년 대통령 선마 재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자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32초 분량의 선거 영상을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된 내용에는 이제 바이든이 재선됐다고 가정한 후에 중국이 뭐 전투기로 대만을 폭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 이런 막 나쁜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가상 상황을 전부 다 딥페이크로 이제 만들게 됐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조그맣게 자막으로 이제 AI 허위 이미지가 이용됐다라는 걸 써놓긴 했지만은 읽기 힘들 정도로 네,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치사하네요. 네, 의미가 좀 없기도 했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내년 미 대선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딥페이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딥페이크를 만들더라도 별도의 제재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AI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자들도 많이 만들게 돼요. 특히나 딥페이크가 지금 많이 활용되는 나쁜 사례는 이제 음란물 제작 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영화 배우인 이제 엠마 왓슨 같은 경우도 사진이 도용돼 가지고서 음란 광고가 소셜 미디어에서 또 일주일 동안 뭐 게시가 됐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딥페이크는 사실 얼굴과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만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건 보통 딥보이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딥보이스. 네. 이 딥보이스 한마디로 목소리까지 복제해 버린다면은 사람들이 더 이제 가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딥보이스. 딥페이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딥보이스라는 건 좀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딥페이크가 더 큰 개념이긴 한데 네. 목소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최근에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승환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굳이요? 한번 복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학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제 어떤지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하긴 한데 듣고 싶진 않은데 이 복합적인데요, 이 마음이. 방송 끝나고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따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딴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네. 네. 아니에요. 우리 PD가 자꾸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AI로 만들어낸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승환 목소리랑 이 AI 목소리 구별이 가나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은 음색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잘하는 랩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짤구미가 돌아와 도건색 너희가 있는 곳에 그 성지가 올라가 거기 가자 거기 있어 봤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방송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이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몇 년 전에 또 랩을 하셨길래 제가 그 노래를 또 만들어가지고서 아니 근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프닝하고 갑자기. 야 근데 네. 야 일단 이거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네. 일단 그거부터. 우선 어떻게. 이제 그 오승환 아나운서가 네. 일주일간 라디오를 진행했던 이 오프닝들만 제가 모았어요. 네, 오프닝만 모아서 약 4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해가게 됐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의 데이터라고 가지고서 제가 4시간 정도를 이제 학습을 돌렸더니 이 정도의 실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이거를 음색을 전부 다
실제 이제 복제한 걸로 바꾼 거죠. 음색부를 바꾸고 네. 대신 말투나 이런 거는 직접 하신 거고. 맞아요. 만약에 이제 그 말투까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이렇다면은 더 진짜처럼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제가 학습 시간이 훨씬 더 긴다면은 사실 AI로 타자만 치면은 말투 그대로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시간이 단기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아, 전 처음 들었을 때 네. 내가 저렇게 간사했나?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아나운서 어서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점점 듣다 보니까 와, 이거 비슷한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그 어비 소장님을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제가 예를 들어 질문하고 소장님이 어느 날 못 나온 거예요, 방송에. 네. 내가 막 답변을 채워서 소리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워졌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뭐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작년까지만 해도 몇 달 그랬어요.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맞아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달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몇 번 클릭이다가 몇 번 이게 목소리만 녹음만 하고 혹은 녹화만 뜨면은 바로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저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방송인들이나 네. 목소리가 많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더 도용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 생각이 정보량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많으니까 이미 맞아요, 나와 있는 맞아요. 게.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 저도 몰랐었는데 그 아침 인사 딱 할 때 네. 배경음악이 한 1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 살짝 나오는 배경음악하고 목소리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야.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아까 따라서 같이 만든 거였어요. 네. 무섭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몇 년 전에 아나운서실에 꽤 오래전이에요. 네. 공문이 왔어요. 어떤 이런 걸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전 반대했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나운서들이 많이 그 회사에 가서 도와줬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네네. 야, 결국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얼마 정도 더 정교하냐면은 방금 얘기하시다가 막 중간에 웃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네, 가능해요. 뭐든지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도 파업 준비하겠습니다. 예, 헐리우드 따라가겠습니다. 예.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네. 내 목소리가 잘 쓰여도 무서운데. 네. 이게 만약에 악용되면. 네. 안 그래요? 맞아요. 특히나 가장 큰 게 사기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 이 말투만 비슷하면은 좀 전처럼 제가 목소리 그 음색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속을 수밖에 이거 없거든요. 완전 속을 것 같은데요. 네. 가족들 특히. 맞아요. 이게 중국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예, 네. 한 IT 대표가 이제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면서 친구가 요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8억을 돈도 좀 크더라고요. 네. 8억을 송금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친구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때는 중국에서 화상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얼굴도 나오면서 목소리도 나온 건데 이건 100%네요, 그러면? 100% 딥페이크죠. 그냥 얼굴도 아니, 그리고 목소리도 100% 전부 다 복제. 속죠, 이거는. 그죠. 네. 이게 목소리만 해도 약간 뭐 안 속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보이는 순간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뭐 이런 인터넷 전화가 화상 전화도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또 딥페이크가 일어나면은 이야, 사기에 이건 못 그대로 막습니다. 당하지 않나.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저 방법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혹시?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네. 지금 오프라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만나자. 네, 무조건 만나자와 그다음에 가족들끼리는 암호를 정하자. 네, 목소리와 이 얼굴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이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하나의 세상 IT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세상 IT 시간. 오늘 흥미롭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굉장히 큰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55님 거의 비슷합니다. 1926님 우와 무섭네요. 감쪽 같아서 아침 차리다 문자 보내요. 네, 조영숙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과는 차이가 있네요. 비슷하나 기계음과 감정이 담긴 음성은 다르군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영숙님 조금만 있으면 다 된대요.
무서워 죽겠어요, 영숙님.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양파였습니다. 8311님 양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172님도 정답은 양파 보내주셨습니다. 9929님 양파입니다. 애청자입니다. 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4205님 양파 이거 걱정입니다. 날씨가 더워 에어컨도 많이 켜서 환경이 걱정인데 관세까지 물리다니 잘 이겨내기를 바라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보내주신 분들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진짜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